네, 안녕하십니까. 예, 행정사실무법을 강의하는 조장형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12월 달은 기본이론 과정이었고요. 오늘 1월 8일부터 이제 8회에 걸쳐 가지고 핵심 요약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강의 계획서가 이제 지금 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번 달에 강의할 내용을 잠깐 이제 하면은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하는데 강의 내용은 뭐 이렇고요. 핵심 요약 등이고 1월 8일 오늘은 행정심판법 해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 관련해 가지고 총 반 4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을 이틀 반 정도 3분의 1 정도 2하고 3분의 1 나머지 행정사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해서 행정심판법과 관련된 최근 기출문제, 그러니까 케이스 문제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는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하고 행정사법 관련해가지고 최근 기출문제를 좀 보고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날은 전범위를 전체 7번 한 거였다가 전범위를 한번 쭉 스크린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내용이 또 이렇게 좀 길어지거나 뭘 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하나씩, 이 부분은 이제 좀 짧아지겠고,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계획은, 일정은 이렇게 잡아놨고요. 가능한 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내를 보시면 핵심 요약인 과정을 고려하여 기본 이론보다는 쟁점사항을 좀 할 거예요. 쟁점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전범위를 스크린 하겠다. 그래서 수험생님들이 스스로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제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프린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오늘 이제 파트 1이고요. 행정심판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책은 학원용 교재로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정식 서점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좀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오탈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식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12회 수강생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자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게 이제 1세분인데, 요게 오탈자를 요번에 다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이 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보시면서 제가 정오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이제 2세분을 이제 좀 찍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오표를 다 보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나오면 뭐 사실 분들은 이제 그거 사셔도 되고 이미 사신 분들은 요거 가지고 하시고 저도 1세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세번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띄어 있는 거는 지금 2세번으로 띄어놨어요. 그래서 정오표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세번에는 5페이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예.
처분에 추가 변경권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1세 때 내용은 있는데 별도의 독립적인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파트로 7페이지 아니죠 5페이지죠. 네, 5페이지 분량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1세분에는 이게 없고요. 2세분에 있는데 이 화면 띄워놓은 거는 2세분을 지금 띄워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1회 때 1순환 때 했던 강의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약간 좀 달리 할 겁니다. 아까 그 강의 계획서의 내용처럼 그때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였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좀 강약을 두고, 예, 중요 부분에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범위에서 어차피 수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약하게 다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과감하게 좀 패스할 거예요. 왜냐면 1회 때, 1순환 때는 그걸 다 했어요. 나름대로 다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 한 해는 뭡니까? 종합 스크린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좀 빠박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안 넣을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약한 부분들은 좀 약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시냐면 1순환 때 강의한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순환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쟁점되는 부분은 조금 더 심화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심판 제도의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범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제 욕심껏 해서 오늘 뭐 어디까지 할 계획이냐면요. 제 목표는 여기까지 86페이지까지 지금 86페이지까지 할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상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았고요. 최대한 많이 하고 해서 그 87페이지 부분에서 쟁점되는 거는 어디 쪽이 부분이냐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심리 재결이 있어요. 그게 심판 청구 그 112페이지부터가 이제 112페이지부터 해서 특별행정심판 전까지가 특별행정심판이 네. 그러니까 종전 1세번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1세번 기준으로 해서 112부터 156까지가 이게 가장 쟁점이 많은 부분이고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금 더 심화하고 집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많이 빨리빨리 좀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분도 기본적인 단문 형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케이스에서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고 결코 만만한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서도 약한 부분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숙지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좀 길어졌고요.
뭐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니까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제도의 개관. 그래서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권의 행사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구제 제도를 한다. 행정구제. 여기서 보면은 위법 부당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키워드가 위법 부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상회복, 손해전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행정구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여러분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권의 행사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행정작용, 행정구제 종류에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행정구제 제도로 손해전보, 국가배상, 그러니까 행정상의 손해보존으로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 있고, 뭡니까? 실체적인 제도로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절차적인 제도로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심판과 소송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를 또 행정구제를 사전적인 구제와 사후적인 구제로 나눠보면, 사전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있다. 행정절차, 청원, 고충민원.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사후적 구제는 뭡니까? 행정쟁송이죠? 사후적 구제로 여기서 행정작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전보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행정상 손해전보가 있고 행정쟁송이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적법 또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침해를 당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로, 금전 등으로 손해를 전보한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다. 손해보상과 행정상 뭐라고 써 있는데요. 행정상 손실보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은 그 행정심판과 이제 행정소송이겠죠. 자, 행정쟁송의 제도의 개관입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쟁송은 뭡니까? 법률관계의 형성 존부에 관한 다툼을 누가? 국가기관이 어떻게 유권적으로 심리 판정하는 절차다. 키워드가 이거예요.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다툼을 권한 국가기관이 행정청이 있고 법원도 있겠죠.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니까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이고요. 행정소송은 법원이겠죠. 자, 행정소송의 종류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죠. 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리판정하죠. 행정기관이 심리판정한다 하는 절차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당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뭡니까? 법원이죠. 이번에는 행정청이 아니고요. 법원이 심리판정한다. 위법하죠? 위법에 이때는 위법. 아까는 행정청이 심리판정할 때는 위법 또는 부당이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판단 주체는 누구예요? 법원이고 심리 대상은 뭐예요? 위법한 처분이죠. 위법한 처분, 그리고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침해당한 경우 한다.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입니다. 제가 요걸 보고 오늘 이제 요거는 일단 하고요. 한 장짜리로 또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양자의 같은 점은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양자와의 같은 점은
합법성을 보장으로 한다. 합법성의 보장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질적 쟁송이다. 1번. 그 다음에 2번, 심리 직권주의, 직권심리주의, 불고분리 원칙, 분리변경금지,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3번, 대심적. 서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대심적 심리구조. 청구인 대 피청구인, 원고 대 피고. 취한다는 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의미가 없어요. 뭔가가 이익이 있어야 심리를 하죠. 그죠? 다퉈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쟁송의 제기를 한 판단기관은 심리 판단을 의무를 가진다. 그 다음 두 개다. 심판과 소송 전부 다.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 행정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된다. 그 다음 뭡니까? 기속력 또는 기판력 등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속력이고요. 행정소송의 판결에서는 기판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속력 또는 기판력은 특별한 법적 효력을 심리하고 재결, 판결을 했어요. 행정심판에서는 심리, 재결, 행정소송에서는 심리하고 판결이죠.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재결서나 판결서에 효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력이 없는 재결서와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재결서에 대한 효력이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고 판결에 대한 효력이 기판력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법적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대상으로 한다. 참가인 제도 청구의 변경이 있다. 복심적 쟁송, 항고쟁송, 주관적 쟁송이다. 자, 복심이 한 번에 일회성이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한다. 2번 이상을 한다는 것이죠. 항고다. 다툰다는 것이죠. 어떤 처분에 대해서 또는 그죠. 처분 등이에요. 처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다툰다. 그 다음에 주관적 쟁송이다. 뭡니까? 법률상 개인적인 이익이죠. 개인적인 법률상 이익에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 주관적 쟁송이죠. 그러면 항고쟁송이 있다는 얘기는 항고쟁송이 아닌 게 있다는 것이고, 주관적 쟁송이라는 얘기는 또 주관쟁송이 아닌 객관적 쟁송이라는 게 또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은 이제 반대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예, 맞아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건 이따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양자의 다른 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은 권익구제, 자율적 통제 기능, 주된 목적. 행정심판은 권익구제 기능과 자율적 통제 기능을 함께 하지만 행정소송은 어떻게 돼요? 권익구제가 주된 목적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하는 형식적 행정작용. 여기 또 행정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반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이다. 법원이 하는 사법작용이다. 자,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함목적성, 당, 부당. 여기 당, 부당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행정작용, 부당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 판단도 하는 반면에 행정소송은 행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만을, 적법성에 대한 판단, 부당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은 어떻게 돼요? 서면 구술심리를 할 수 있지만 주로 서면 심리를 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좀 다르죠? 행정심판은 의무이행 심판이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다. 행정심판은 원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변경 재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처분을 변경하는 판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원처분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처분이 잘못되었다.
원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단만 한다는 거예요. 변경까지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권 분립이다.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재판부, 사법부는 행정부가 하는 것까지 왈가불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다. 사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같은 행정부 내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변경이 가능하나 사법부에서는 권력 분립상 원칙의 이유로 사실상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7번 행정심판에서는 임시처분제도, 가처분제도가 있으나 행정소송에는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을 이제 밑에 있죠?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자, 지금 아까 보신 게 행정심판법, 적용법률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고, 여기 소송법, 자율적, 여기 타율적, 전문성 확보, 독립성 확보. 심판기관은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법원. 행정작용. 여기는 사법작용이죠. 근데 독특하게 여기다 준사법적 작용. 사법작용에 준하는 절차가 행정심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절차를 그대로 가능한 한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식이고요. 정식으로 다툰다는 거고, 여기는 약식으로 한다. 행정통제 성격이 가다, 구제적 성격이 강하다. 자, 심리공개 아까 했죠. 여기는 구술 또는 심리, 여기는 구술 심리, 비공개, 여기는 공개. 법원은 공개하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비공개다. 자, 그 다음 쟁송 대상이다. 여기 있죠. 위법, 부당. 여기 부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여기는 위법만 나오죠. 여기 부작위는 있지만 부당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쟁송 대상이에요.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도, 그 다음에 재결. 여기는 위법한 재결.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 부작위예요. 여기 취소, 무효등 확인소송. 여기까지 같아요. 취소, 무효등. 의무이행심판에서 바뀌죠. 어떻게 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에요. 요거만 행정소송의 종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처분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의무이행심판에서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심판 청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소송에서는 제소라고 합니다. 심판 청구 기간, 행정소송에서는 제소 기간. 어떻게 돼요? 취소심판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똑같아요. 자, 보세요. 처분이 여기는 알게 된 날이고요. 여기 있음을 안 날. 말이 뉘앙스가 조금 있음을 알게 된 날. 여기는 안 날.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같은 취지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여기까지 같아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여기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고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온 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핵심적인 상황이니까 좀 애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심판 부작위. 그죠? 여기 무효등하고 뭡니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빠졌네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소기간에 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심판청구 기간이 있어요. 자,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간 제한이 없다. 무효에서는 없다. 나머지는 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쟁송의 인정, 의무이행 심판 인정, 여기는 불채택,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형태는 뭡니까?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하죠.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하죠. 역도 취소심판도 가능한 거예요. 자, 행정심판에서는 거부처분이 나온 얘기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취소 심판에서도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청구 소송. 거부 처분, 심판, 청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근데 거부 행정 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부 처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취소 소송으로 간다는 거예요.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작위에 대해서는 뭡니까?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의 시행이고요. 여기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거를 꼼꼼하게 보는 이유는 중요 부분이기도 하고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적극적 변경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까 취소만 하는 게 아니라 취소 플러스 아예 변경까지 같은 행정분야니까 보세요. 심판기관이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똑같은 행정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행정부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행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 처분 A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왜? A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같은 행정청이 아닌 사법부의 법원이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건 안 된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대부분의 또 통설이라기보다는 유력한 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결 판결의 기성용 확보 수단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랬죠. 재결이 나왔고 판결이 나왔어요. 재결서, 판결서가 있는데 여기에다 특별한 효력을 주어주셨잖아요. 그게 기성력, 기판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거를 기성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에서는 시정명령, 지적처분권, 행정정상에서는 간접강제제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부분을 또 정리하면서 이제 프린트물을 오늘 프린트물을 보충 프린트를 좀 볼게요. 네. 됐죠? 네. 아까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이 교과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갔죠? 그건 이제 이 부분 이제 여기 좀 나와 있고요. 앞으로 나오는 내용까지 다 정리 좀 해볼게요. 1회차, 오늘 1회차 이제 보충 자료입니다. 행정구제제도의 개관에서 아까 사전적 구제제도가 있었고요. 그 행정 절차, 직권, 시정, 청원, 고층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감사원 심사 청구. 그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럼 사전이 있다는 얘기는 사후가 있다는 얘기고, 사후적 구제제도는 뭡니까? 실체법상 구제로 손해전보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법상 구제로 행정쟁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실체법상 구제로, 절차법상 구제로 손해전보에는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어요. 손해배상의 행정상 손해배상에서는 이제 그 기본이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에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을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여러분들 저 1차 시험에 이제 행정법을 지금 들으실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토지보상법이 있고요. 토지 등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뭐 좀 긴데
약칭을 해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고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원적 행사로 적법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위법이죠. 손해배상은 위법을 전제로, 손실보상은 적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상 부재 행정쟁송제도가 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은 항고심판, 그 다음에 당사자 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 아까 주관적 쟁송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지워볼게요.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객관적 소송은 여기는 없네요. 없어요. 객관적 소송은 민중소송, 기관소송이죠. 민중소송, 기관소송인데, 민중소송은 예를 들어서 선고와 관련한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개인적 권리 구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선고소송이라는 그런 것이죠. 국민의 개인적 권리 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민중소송이고요. 기관소송은 헌재법 61조, 기간쟁이죠. 행정부와 국회 간의 그 권한쟁의 다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도지사와 시도 의회하고의 다툼, 이런 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기관 소송과 관련된 것은 그건 헌재법 61조에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에는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당사자 심판과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당사자 심판은 없어요. 없는데 자꾸 이제 실무적으로 자꾸 늘려가는 추세예요. 법적 근거는 법에는 명문으로 행정심판의 당사자 심판은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개별법에는 있다. 그 개별법의 대표적인 얘기가 토지보상법이에요. 토지보상법, 뭐 수산업법,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보상과 관련된 거예요, 보상. 보상과 관련돼서는 개별법에 행정심판도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특별 행정심판이걸랑요. 특별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인데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개별 법률이 있다는 거고요. 개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법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는 없지만 개별법에는 있다. 원칙은 당사자 심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볼게요. 취소심판, 항고심판. 그 다음에 그러면 항고소송. 지금 요거죠. 항고심판과 항고소송. 그쵸? 항고심판과 항고소송. 항고심판과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이죠. 처분에 대한 불복이에요. 기본적인 거죠.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예요. 취소심판, 무효하기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당사자 심판과 당사자 소송은 또 뭐냐? 그죠?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또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당사자 심판이에요. 자, 요거죠. 개별법에는 당사자 심판이 있다고 제가 얘기돼 있잖아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서 그대로 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프린트물을 지금 보시고 있고 띄워놨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보는데 여기에 당사자 심판은 이거는 항고 심판은 어떻게 돼요? 공권력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공권력 행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죠. 공권력의 행사.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공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공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처분, 공권력을 전제로 하는 게 뭡니까?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 제가 이 내용을 여기다 좀 적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미치 적지는 못했어요. 공법상 법률관계의 형성존부의 다투는 거예요. 공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달라. 누구에게요?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유권 해석을 해달라.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판단을 해달라. 유권 해석이라는 것보다 존부에 대해서 행정청의 판단. 유권 해석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요게 더 포괄적이죠. 행정청이 판단을 구한다. 형성의 존부의 공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대해 행정청의 판단을 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항고소송은 뭐예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 소송물로 해서 취소, 무효 등 부작위 위법하게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사자 심판처럼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당사자 소송은 또 뭡니까, 그러면?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처분 등을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의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존부에 대해서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겠죠?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되 원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잡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쪽 당사자를 구하는데 한쪽 당사자를 어떻게 돼요? 한쪽 당사자를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으로 한다. 그러면 당사자 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피고로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은 원고가 되겠죠. 항고 심판과 당사자 심판의 차이점.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차이점은 이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요 말이죠.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요게 이제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고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 형성 존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을 실질적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이에요. 여기 같은 말이죠, 이거는. 근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이거 뭐야, 그러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형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형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이, 이제 써볼게요. 해당 처분의 재결에, 보세요. 해당. 이게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어요. 해당 처분 또는 재결. 해당 처분 또는 재결. 재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이거 좀 종합해가지고, 내용을 좀 종합해가지고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다투지 않고, 요 말은 부연 설명이에요.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직접 그 처분이나 법률관계, 처분이나 재결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여기까지 나오나요? 여기까지 나오나요, 지금? 여기요.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소송이다. 좀 말이 어렵죠? 이걸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소송인데 처분 또는 재결에 불복하는 항고 소송으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에 실질이 있어요. 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뭡니까? 실질적인 면에서는 항고소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항고소송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당사자 소송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항고소송은 뭐라 그랬어요? 항고소송은 여기 있죠? 이게 항고소송이라고. 근데 당사자 심판.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분이 있다는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 다툰다는 것이고요. 그죠? 항고소송은요,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고, 당사자 소송은 그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툰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보세요. 이거는 행정소송처럼, 항고소송처럼 처분을 다투는 건 맞아요. 처분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그 처분의 효력을 전제로 놓고, 전제를 하지만 그거를 다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처분이나 재결에 따라 형성된 법률 관계에 대하여, 처분이나 재결에 따라 형성된 법률 관계에 대하여 당사자를 일반적인 피고로 하여 청구한다. 결국은 전제가 처분 재결에 불복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실질에 있어서는 항고소송이나 그 재결에 따라 형성된 법률 관계를 다툰다는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 소송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러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것도 역시 이것도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금 증액. 보상금.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보상금 증액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계속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자, 요거를 지금 이제 보충 프린트를 먼저 보시면 그 다음에 거 진도는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행정심판의 종류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별 주요 특징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볼게요. 행정심판이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심판, 무효동하기 심판,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청구기간 있죠? 청구기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동하기 심판은 청구기간이 없고, 이거 90일, 180일 있었잖아요. 이건 없다고 그랬어요. 거부처분에 대한 것도 90일, 180일, 부작위에 대한 의무심판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재결의 형태는, 자, 여기서 이제 재결의 형태, 우리는 소송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배우는 거니까 심판만 이제 따로 분리를 한 거예요. 자, 취소심판은 심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결의 형태가 어떻게 돼?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무효기능 심판은 이렇게 나온다. 의무 심판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두 가지고, 여기는 무효 등이니까 많고, 취소 심판은 세 가지 형태, 의무이행 심판은 두 가지 형태. 자, 취소 재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취소 재결. 근데 아까 뭐랬어요? 취소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변경을 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변경을. 그죠? 행정소송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에는 가능하다. 취소를 청구했더니 아예 변경을 시켜주더라. 그 다음에 변경을 할 것을 명령을 또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소는 형성이죠. 형성이라는 게 뭡니까? 형성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죠? 법률관계를 성립시켜주고, 변경시켜주고, 변동시켜주고, 소멸시켜주고. 이게 형성이란 뜻이에요. 취소 재결은 뭡니까? 여기 변동이 된 거. 이거 변동이 되죠. 변동. 그죠? 그래서 취소 재결도 형성 재결, 변경 재결도 형성 재결, 변경 명령 재결,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뭡니까? 이행이죠. 이행. 그래서 이행 재결. 형성 재결, 이행 재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무효동 확인 재결. 이건 확인 재결이죠. 그냥.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은 뭡니까?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했더니 재결 형태가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요. 처분을 아예 해주는 거, 처분하는 거죠. 처분은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그죠? 처음 성립 시작되는 거잖아요. 안 하던 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0에서 새롭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성 재결이에요. 처분 명령이에요. 처분을 새롭게 성립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행 재결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 있고 없고. 사정 재결이 뭐예요? 사정 재결. 또 있네요.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무효동 확인 재결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사정 재결이 있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사정 재결이 뭐예요? 이거는 기각이에요. 기각.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분명히 행정청의 행정처분이죠.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해요. 부당하면 취소 심판이 돼야 되겠죠. 이게 취소 심판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나머지가 뭐 1% 정도라고 찾아보면 됩니다. 실무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래요. 다 여기를 기반으로 하고 이제 준용을 하거나 특별한 거는 이제 나누는 건데, 사정 재결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는 이유로 취소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위법 또는 부당해요. 그러면은 취소 재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취소 재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약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 재결하는 게. 취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공문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정 재결이 1회 때 기출문제, 행정사법, 행정사 실무법 1회 때 기출문제였던 거예요. 사정 재결에 대해서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각이에요. 기각인데 기각이라고 하기에는 뭡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의 이유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것을 명시한다는 거예요. 명시해 주나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기각을 하겠다. 그런 사정 재결이 취소 심판에는 적용이 된다. 무효동 의무이행 심판도 적용이 된다. 여기만 적용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집행 부정지가 있어요. 집행 부정지예요. 행정처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취소라고 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공정력이라고 하죠. 공정하단 말이에요. 공정력이 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은 일단 유효하고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행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취소 심판이 원칙이에요. 의무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 집행 부정지라는 말이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기성력이에요. 기성력. 재결을 하게 되면 재결서, 판결서, 재결에 떨어지면 기성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특별한 법적 효과가 생겨요. 기성력에 대해서 기성력이 뭐예요? 취소 심판이 취소 재결이 나왔다.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렇게 재결이 나왔어요. 여기 재결에 대해서 효력을 줘야 되잖아요. 효력을 심어주는 그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돼요?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라는 게 있는데, 직접 처분은 시정 명령을 내려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하겠다는 건데, 요거에는 없고 요거에는 있다는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에 처분 명령 재결에 적용한다. 직접 처분을 하겠다.
간접강제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간접강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이냐? 그건 없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행정심판을 위해서 직접 처분, 간접강제를 어떤 상관없이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간접강제가 훨씬 범위가 넓죠. 세 가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재결에 대한 확보수단은 기속력의 확보수단은 간접강제가 크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간접강제는 안 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손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할 경우에 금전적인 손해까지, 금전배상까지 가능하다. 그게 간접이죠, 간접.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당 얼마씩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속력이 확보 수단이 강력하죠.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 이유로 거부를 하는 거죠.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처분을 어떻게 돼요? 본인이 행정심판기관위원회에서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처분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하게 간접강제를 해야 공개 안 하면 하루마다 얼마씩 배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효한 기속력의 확보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앞으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요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가 좀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